유병헌의 자는 주현, 호는 만송, 본관은 강릉으로. 문희공 유패의 후손이다. 유병헌은 1842년에 선산 상강리에서 태어났다. 1910년 7월에 역신 이완영과 송병준이 전권위원이라 칭하며 대한제국을 일본에 합병시켰다. 유병헌은 나라가 망했다는 별난 소식을 듣고 9월에 포고문을 지어 두 역신의 죄를 낱낱이 나열하였다. 세금을 징수할 때에는 나는 일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거부하며 내지 않았다. 은사금을 주자 이것은 나라를 판 돈이라며 역시 물리치고 받지 않았으며 은사를 상치금으로 고쳐 부르고 한 번도 은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1910년에서 1911년까지 총독부에 5차례, 내각 대신들에게 4차례 글을 보냈다. 글을 지어 전국에 대대적으로 알린 것이 4차례, 헌병장과 문답한 것이 4차례, 헌병과 문답한 것이 6차례였다. 이런 글을 쓸 때마다 반드시 역신들에 대해서는 원수 같은 도적놈이라고 하였고 말할 때는 반드시 오랑캐라고 일컬으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 어느 날 헌병장이 불러 물었다. 그대는 일본을 오랑캐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유병헌이 말하였다. 너희는 본래 오랑캐이기 때문에 오랑캐라고 하는 것이다. 헌병장이 발끈하여 화를 내고 유병헌의 뺨을 때리며 위협하였으나 유병헌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다. 청산군에서 총독 데라우치 마사다케의 공덕을 기려 비석을 세우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유병헌은 글을 지어 청산향교에 다음과 같이 알렸다. 일본은 원수의 나라이다. 대한제국의 사람이 일본 놈의 덕을 기리고자 한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뒤에 들으니 청산군에서 과연 그 성덕비를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 1911년 10월에 대구 재판장이 유병헌을 불러 물었다. 공은 새로운 조약에 대해 어찌하여 한결같이 반대하는가? 유병헌이 말하였다. 일본이 우리 대한제국을 빼앗고 우리 황제를 폐위시켰다. 그러므로 그 울분을 참지 못해 그렇게 하였다. 재판장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끝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인가? 유병헌이 말하였다. 대한제국에 내야 할 세금을 어찌하여 일본에 내겠는가? 재판장은 다시 묻지 않고 유병헌을 감옥에 가두었다. 7일 뒤에 구재판소에서 문답이 있었고 다시 7일 뒤에 지방재판소에서 문답이 있었으며 또 5일 뒤에 전옥 관과에 문답이 있었다. 그때마다 유병헌은 같은 말로 강력히 맞섰다. 11월 13일은 일본인들의 나빌이었다. 죄수 2천여 명을 밖으로 나오게 하여 한 곳에 모아놓고 장차 연설을 하려고 하였다. 유병헌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대한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 일본은 강제로 우리 대한제국을 빼앗았다. 게다가 토지세를 독촉하여 거두었다. 그러므로 내가 글을 지어 널리 알리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나를 때리고 모욕을 주었다. 듣는 사람마다 모두 놀라고 감탄하였다. 석방할 때에 이르러 일본인들은 유병헌을 포박하여 나무 상자 속에 넣어 세우고 판자를 씌운 다음 물었다. 너는 일본의 국민이냐 아니면 조선의 백성이냐? 유병헌이 말하였다. 나는 조선의 백성이다. 어찌 오랑캐의 국민이 될 수 있겠느냐? 일본 병사 10여 명이 두 가닥의 쇠갈고리를 가져다가 입에 양쪽에 넣고 뒤쪽으로 돌려 단단히 묶어 마치 장차 형벌을 내릴 것처럼 하였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의 머리를 깎은 후 내보냈다. 이렇게 한 것은 만일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 상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풀려난 유병헌은 곧바로 재판관에게 편지를 보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기에 한 달 넘도록 옥에 가두고 지금 또 머리를 깎았는가? 그러자 판사가 시 한 수를 지어주었다. 또 성주 여시들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일본을 위해 헌병청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은 유병헌은 글을 지어 그들의 잘못을 꾸짖었다. 1912년 11월에 대구 검사국이 유병헌을 불러 말하였다. 성주 여시들이 모두 황은을 고르게 입었기에 이처럼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 대단히 가상하다. 그런데 공은 어찌하여 글을 지어 반대하는가? 유병헌이 말하였다.
대한제국의 사람이 어찌 집을 지어 원수 같은 도적놈들에게 준단 말인가. 재판장이 말하였다. 유학사는 진실로 조선에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금고형을 면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었다. 옥중에서 병에 걸린 유병헌은 열흘 넘도록 매우 고통스러워 제대로 서지 못하고 무릎으로 기어다녔다. 전옥관이 일본의 치료약을 내어주자 유병헌이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죽으면 죽었지 오랑캐의 약을 어찌 먹겠는가. 그리고 마침내 물리쳤다. 1914년 봄에 총독부 서기인 야마가게가 총독 데라우치의 전권을 위임받아 와서 위문하였다. 유병헌이 말하였다. 데라우치는 나와 원수관계이다. 나를 죽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나를 위문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야마가게가 눈치를 살피면서 품속에서 시 한 수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 시에 대해 유병헌도 화답시를 지었다. 1913년부터 일본인들이 찹종 세금과 자벽을 다 덜어주었으나 토지세는 매번 걷어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병헌은 지금까지도 세금 받으러 오는 일본인들을 큰 소리로 꾸짖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한다.